안녕하세요.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교육 시키지 않는 초등교육 전문가가 어떻게 아이들 수학 공부시키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실제로 집에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4학년, 2학년 아이들인데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영어 학원 한 3개월 정도 다녀본 거 이외에 모든 과목을 집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막 직접 가르치지 않아요. 홈스쿨링처럼 뭐 티칭을 하고 막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고 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어, 영어, 오늘 수학 편인데요. 요 시스템들만 잘 구축을 하시면 부모님께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사교육비도 아끼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교육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사교육비 너무 많이 나가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고, 근데 집에서 시스템화해서 아이가 차근차근 공부하는 거,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여러분 가정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바로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수학 문제집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연산, 뭐 개념, 기본, 심화, 사고력 등등 굉장히 많은데, 제가 수학 문제집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그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학 공부의 가장 기본은 말 그대로 기본서다. 기본서라는 건 뭐냐면은 학교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 놓은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집이 반드시 기초, 기본이 돼서 요거를 매일매일 풀어야 됩니다. 저희 딸아이가 4학년, 2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기본서를 1학년 1학기부터 푸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3학년 시작할 때 조금 빠르다면 한 2학년 2학기 정도부터 기본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뭐 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한 3학년 전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 기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왜 이때 시작하느냐 하면 그 이전까지 수학은 굉장히 쉬워서 굳이 기본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나 간단하게만 할 수 있고, 또 독서가 잘 돼서 언어력이 따라주는 아이라면 학교 수업에서 따라가지 못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이 저학년에서 수학에 구멍이 있느냐? 말 그대로 독서가 안 되고 언어력, 문해력이 떨어져서 수업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 기본서로 문제집으로 커버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은 일단 독서를 우선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알아듣지 못한 수업을 집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줘서 억지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서, 문해력 중심으로 아예 언어력을 키워줘서 학교 수업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부보다는 국어 공부가 저학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집에서 커버를 하고 학원으로 돌린다면 이 문해력이 구멍 나 있는 상태라 나중에 도저히 커버가 불가능한 점이 온다라는 거 절대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는 뭐 우공비가 있고요, 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딤돌도 많이 쓰고요. 이렇게 한 3권 뭐 많이 쓰는 책인데, 요거는 학교 진도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수학 힘책이나 이런 것들 숙제 있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풀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본서까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푸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맞는지 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수학 점수를, 수학 실력을 좀 판단을 해 보셔야 합니다. 기본서에서 맞는 정도를 보면 아이의 수준이 기본적으로 보이거든요. 기본서도 잘 못 푼다라고 하면 지금 뭔가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해력이나 언어력에 구멍이 있어서 수업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연산이 안 돼서 연산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안 된다면 이런 지점들의 구멍을 메워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기본서를 겨우 따라간다 70점 내외 7, 80점 이렇게 나온다면 조금 더 기본서에 에너지를 쏟고, 혹은 보충으로 뭐 개념 문제집 이런 것들을 하나 더 하면서 기초를 탄탄히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를 풀었는데 뭐 거의 다 맞다, 수학 시험을 보는데 거의 100점이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기본서가 또 너무 쉬운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단원 평가 보면 100점 다 맞고 기본서도 웬만하면 다 맞는 아이들, 사고력과 심화를 풀게 될 텐데 요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기본 문제집이라면, 모든 아이들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 바로 이 연산 문제집입니다. 연산 문제집은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 한 1학년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7살 정도부터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산 문제집은 단순한 연산을 푸는 거기 때문에 뭐 문장을 이해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수감각, 말을 통해서 숫자에 친숙해지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7살부터 혹은 초1부터 연산 문제집을 넣으셔도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의 상당수는 결국에는 연산이 안 돼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급에 한 50% 정도는 연산이 다 걸리더라라는 거죠. 연산이 능숙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되는 아이들은 뭐 10%, 20% 내외고, 이것들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아이들이 한 50% 정도. 그리고 이 중위권, 중상위권 30% 아이들도 연산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한 80%의 아이들은 다 연산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산 문제집을 굳이 풀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은 상위 20% 이상, 그리고 기본 문제집 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틀리는 게 없고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기본 이런 연산 문제집 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연산 문제집을 계속 해 오다가 4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연산 문제집을 이제 그만하고 있거든요. 단원 평가에서 늘 100점을 맞고 있고 기본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수학에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붙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연산 문제집을 넣지 않고, 왜냐면 얘는 기본 연습이기 때문에 밑바탕이 된 다음에 계속하는 것은 조금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2학년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수학에서 아주 높은 점수라든지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연산 문제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아이도 지금의 이런 패턴, 제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 쭉 간다면 한 4학년 정도 이상 되면서 수학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또 연산 문제집을 끊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풀고 있는 것은 바로 사고력 수학인데요.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하는 수학이다. 그러니까 기본서에 교과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학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푸는가 그 다양한 길들을 좀 사고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고력 수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고력 수학을 기본서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2학년, 1학년 2학기나 2학년 정도부터 사고력 수학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차례대로 생각해 본다면 연산 문제집부터 하고, 그 다음에 2학년쯤 들어서 사고력 수학을 시작하고, 기본서는 3학년 정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학년 정도의 사고력 수학을 넣으면서 아이가 그 수학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넣은 것입니다. 사고력 수학에는 뭐 팩토 1031,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문제집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고력 수학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책 읽기가 역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고력 수학 문제집 다 그리거든요. 부모님이 그거 다 읽어주고 다 해석해주고 푸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 문장까지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독서가 밑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말귀 조금 알아듣고 우리 아이 머리가 평균은 된다,
평균 이상은 된다. 좀 많이 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사고력 수학 하시면 안 되고, 말귀 조금 알아듣고 그래도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고력 수학을 넣어 보실 만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 심화 문제집인데요. 심화 문제집은 말 그대로 문제가 깊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저희 4학년 딸아이 같은 경우는 현재 심화 문제집을 3권 풀고 있고요. 2학년 아이 같은 경우는 심화 문제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심화 문제집은 언제 정도 추천을 드리냐면 한 4학년 2학기나 한 5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3학년부터 이 시기까지 무엇을 하느냐? 기본서, 그 다음에 연산, 그 다음에 사고력, 요 세 개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4학년 2학기, 여름방학 지나서 2학기가 되면서 연산 문제집 떨구고, 사고력 떨구고, 심화 문제집을 3권을 집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20% 이상의 한 10% 내외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의 그런 영재는 아니라서 저희는 선행은 안 하고 있는데, 학교 수업 잘 따라가고 기본서 문제 없기 때문에, 연산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산 문제집 빼고요. 사고력 문제집의 유형들 웬만한 것들 다 충분히 풀어봤기 때문에 역시 떨구고, 아이가 수학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화 문제집을 넣은 겁니다. 맨 처음에 심화 문제집을 넣을 때는 여름방학 때 지난 학기 거 복습을 해보자라고 해서 한 권을 넣습니다. 심화 중에서 그나마 조금 쉬운 최상위 수학 S를 넣었고요. 최상위 수학 S로 1학기 거를 한번 풀어봤는데 아이가 그럭저럭 할만하다, 너무 힘들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2학기가 되면서 그러면 한 권 더 풀어보자라고 하면서 최상위 수학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력 빼면서 거기에 맞춰서 최상위 센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서 한 권, 심화 세 권이 총 4권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요. 매일매일 다 푸는 것은 아닌데 하루에 총 8페이지를 풉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둘둘둘둘 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여기서 넷, 넷 이런 식으로 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수학 수업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그 차시에 맞는 기본서를 풀고 그 다음에 심화를 푸는 거고, 학교에서 수학 수업이 안 들었으면 기본서는 풀지 않고 심화해서 총 8페이지를 푸는 식으로 갑니다. 심화서를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정말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수학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한데, 처음에 넣으실 때 절대로 콩나물쌤이 3권 한대더라. 콩나물쌤 아이들은 이렇게 하시고 넣으시면 안 되고 한 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한 권 넣어보고 아이가 이것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고 아이가 이것을 잘 소화하고 따라온다라고 하면 또 한 권을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이야기를 해서 다른 공부를 조금 빼주시고 또 넣는 식으로. 그래서 3권을 이것도 다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권만 푸셔도 되고 2권을 푸셔도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사교육 없이 어떻게 집에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다 문제집 공부입니다. 기본서 풀고요, 연산, 사고력 풀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연산과 사고력을 빼고 심화를 넣는 것이 가장 기본된 구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슬쩍 걱정이 됐어요. 저희 아이가 심화를 3권 풀고 있다니까 다 이렇게 풀리려고 하실까봐 걱정되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아이가 공부량을 좀 늘리겠다고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한테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협의가 되고 아이가 동의가 됐을 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연산 문제집 2페이지 푸는 것에서 시작돼서 한 학기마다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얹어 갔고요. 그 과정에서 대화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는 아이들만의 속도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가정에서 속도고, 요거를 따라온다면 우등생으로 갈 수 있다, 우등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지, 모든 아이가 지금 당장 이런 속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아이를 기준으로 저것을 소화 가능하겠는가? 그 소화 가능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학기 1년이 가능한지 생각을 해 보시고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투입하신다면
사교육비도 아끼면서 아이가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걱정도 없고 그러면서도 공부 잘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세한 내용 더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사회과학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사교육비도 아끼고 우리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 존경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